자, 이제 3교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먼저 부를게요. 박재윤님, 네. 박현웅님, 네. 서유란님, 네. 성우진님, 네. 윤수영님, 네. 임규원님, 네. 타경봉님, 네. 자, 이 세 문제부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아까 마지막에 시간 더 드릴 때 거의 이제 끝자락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더 넘어가서 다른 문제 풀고 계신 분도 있었고,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죠. 5층 연산을 수행하는 함수를 만들어 달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더하기, 그리고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구하는 거, 그리고 못 구하는 거, 나눈 결과 구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다들 이 문제는 쉽게 잘 해결을 하신 것 같고, 함수를 만들어야겠죠? 일단 패스로 좀 놓고요. 자, 여기서 프린트, 출력하는 출력문이 하나가 있는 상태고, 출력문이 있는 상태고, 이 중괄호에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난 결과를 넣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는 어떠한 결과를 남겨야 되는 함수가 되는 게 맞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리턴이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실행됐을 때 어떤 결과를 남겨줘야 하니까 리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인자가 있기 때문에 매개 변수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네 이 프린트 출력문이 출력된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된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인자로 넘겨주고 있는 값을 서로 더하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리턴에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어요. 얘를 다른 방식으로 한다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게 좀 더 간단하니까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덧셈은 덧셈인데 숫자가 3개래요. 이거 그대로 갖다가 활용을 해서 매개 변수 하나만 늘려주면 되고, 매개 변수를 늘렸으니까 실제로 활용해서 셋을 다 더할 수 있도록 넣어주면 될 것 같네요. 함수 이름만 좀 맞춰주고요. 자, 이러면 덧셈은 쉽게 해결이 될 거고요. 자, 빼기, 얘도 뭐 그냥 이거 갖다가 활용해도 되겠죠. 이름만 잘 바꿔주고, 얘네는 똑같이 인자 2개, 매개 변수 2개 맞춰져 있는 상태니까 이 연산 결과만, 리턴되는 결과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도 똑같죠? 곱하기니까 곱하기로 잘 바꿔주면 되고, 얘는 나머지니까 나머지 연산자 활용해서 문제를 또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별 문제 없이 잘 오셨을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 때 실행 결과를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나왔죠.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마 이제 처음으로 맞닥뜨린 고민이 여기였을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아마 원하는 대로 안 나왔을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나머지 연산자 슬래시 하나죠. 이 슬래시 하나로 이 결과를 뽑아내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우린 분명히 몫을 구하고 싶었는데 몫이 1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1.3333이 나오고 있죠. 얘는 실제로 계산기에서 선나누기 3을 하면 나오는 결과랑 그대로 똑같아요. 그쵸? 근데 우린 여기서 얘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를 안 나오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파이썬 목 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몫을 구할 때 쓸 수 있는 연산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서 풀면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이렇게 해결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연산자, 그러니까 알고 있는 연산자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새로 검색을 해보고 정보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사용해서 해결한 상황이죠. 인트로 형변환하는 거. 그랬을 때 이 안에 나온 값이 1.3333인데 걔를 인트 정수로 바꾸겠다 하면 어차피 소수점짜리 잘릴 거니까 이렇게 하신 거 되게 잘 하신 거예요. 좋은 발상이었고, 내가 아는 선에서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신 거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형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언어 공통이에요. 지금 A 나누기 B라는 걸 했을 때 1.3333 이렇게 쭉 나오는 데이터인데, 얘를 형변환을 하면 뒤에 소수점 자리가 다 잘려 나가고 1만 나오게 되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0.3 쭉 나오는 이 데이터를 손실한 거죠. 잃어버렸어요. 자, 이게 우리 프로그램상 문제가 없는 상황이면 사실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대형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작은 데이터들이 생각보다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꼭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코드를 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고, 이걸 썼을 때 전혀 데이터 손실이 없고 문제가 없다, 혹은 손실이 있더라도 내 프로그램에 영향이 전혀 없다 라는 게 확실할 때만 쓰는 게 좋아요. 형변환은 얘를 사용하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을 형변환으로 다 처리하면 안 돼요. 어딘가에서 중요한 데이터들이 손실될지 정확히 몰라요. 얘를 남발해 놓으면, 우리가 0.3이라는 데이터가 되게 소중한 데이터라고 한다면 지금 이 0.3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아예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변환은 이제 웬만하면 이제 아무 때나 이거 형변환을 해도 되겠는데 할 때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진짜 꼭 필요할 때만 웬만하면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잘 하신 거예요. 정말 좋은 발상이었고,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 연산자를 통해서 몫을 구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 자,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아까 아마 나머지 목 구할 때 연산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안 될 거다, 구글링 한 번씩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는 지금 안 배운 상태에서 이 슬래시 두 개 쓰는 거는 우리가 생각한다고 생각해낼 수 있는 건가요? 이건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그럴 때는 일단 구글 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면 최대한 고민을 해보고 내가 배운 개념들, 문법들 활용해 보는 게 맞지만, 이걸 생각해내는 건 사실 우리가 안 배운 상태에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과감하게 구글링을 해서 문제를 푸셔도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른 우리가 배운 걸로 활용이 되는데도 모르겠는데 하고 구글링 바로바로 하는 거는 또 좋진 않죠. 일단 고민을 좀 해보고 내가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닌가 파악해보고, 아니다 싶을 때 구글링을 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이미 결과를 한번 봤기 때문에 그냥 슬래시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러면 이제 5층 연산은 다 해결이 됩니다. 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 나머지 연산자인 슬래시 하나가 왜 소수점까지 나타나게 하는 걸까요? 이게 다른 언어 배워보신 분들은 나머지 연산자 쓰면 이거 소수점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원래 이거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산자가 퍼센트 연산자가 있는 이유가 이 나머지로는 목밖에 못 구하고 퍼센트를 사용해서 나머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있는 건데, 파이썬은 왜 이걸로 하면 소수점이 그냥 나올까요? 이것까지 의문을 가지시고 한번 검색을 해보셨으면 좋아요.
근데 사실 이거 검색하면서 봤던 이 글에도 나와 있어요. 지금 얘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형태가 뭐예요? 플롯이죠. 플롯은 실수예요. 그러니까 기본 나눗셈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 애초에 데이터 형태가 플롯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언어랑 조금 다른 부분이죠. 이제 뭐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자면 자바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걸 그냥 좀 가져와서 써보도록 하죠. 아니다. 이걸 이렇게 해볼까요? 7a는 10, 4 b는 3 a 나누기 b를 하면 이 결과를 자, 지금 다른 언어에서 이 나눗셈 연산자를 그냥 활용을 하는 건데 얘는 1만 나오잖아요.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파이썬은 애초에 기본 나눗셈이 플롯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점까지 보여주는 형태고, 얘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나머지 연산자를 활용을 하면 얘는 나머지가 1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얘를 만약에 자바를 가지고서 이 연산의 결과를 소수점까지 보여주고 싶다, 그냥 아예 나눈 결과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기는 해요. 이렇게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이썬은 애초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다른 이제 언어를 만약에 배울 때, 파이썬을 배우고 나서 배울 때 나눗셈 연산자? 이거 실수까지 주는 거 아니었나? 할 수 있어요. 그냥 다른 거예요. 파이썬은 얘는 플롯까지, 실수까지 주는 거, 나머지 자바나 C 언어 같은 거는 나눗셈 연산자 그냥 썼을 때 원래는 목만 준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른 언어에서 만약에 아예 나눈 결과를 보여주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나누는 수를 형변환하거나 아니면 나눠지는 수를 형변환하거나 둘 중 하나만 형변환을 해도 실수로 나와요. 왜냐면 이 연산 자체에 실수가 껴버린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언어랑 차이가 있다라는 거 하나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문제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온도 단위 섭씨를 화씨로 바꿔주는 함수를 구현해 달래요. 그리고 조건에 공식이 나와 있죠.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꾸는 공식. 사실 이거 안 주어졌다고 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애초에 섭씨를 화씨로 바꾸는 공식을 우리 일반인들이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이거 검색해보면 해결은 할 수 있겠지만 조건에서 이미 공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 활용하면 되는 거죠. 이거 그냥 활용하라고 공식을 드린 거였어요. 자, 그러면 보면은 함수 실행하는 실행문이 프린트문 안에 들어있는데, 처음에는 인자가 10이고 두 번째는 20이고 30이네요. 자, 이 함수는 리턴이 필요한가요? 지금 리턴이 있는 채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만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이 함수는 리턴 값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이것만 보고도 판단해야죠. 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자리에 뭔가를 남길 거고 그걸 출력할 수 있으니까. 리턴이 없으면 여기도 논 출력할 거잖아요. 근데 이거 출력해봐야 뭐예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니까.
뭔가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그 자리에 결과가 남아야 한다라는 거, 이것만 보고도 파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의 힌트를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죠. 자, 여기를 이제 구현을 하래요. f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일단 0을 넣은 상태로 리턴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자로 넘겨받는 이게 문제 상황상 섭씨 온도가 되겠죠. 인자로 넘겨받는 값이, 그걸 화씨로 바꾸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로직이니까. 그럼 인자로 받았어요. C로 받았어요. 그럼 이 공식 활용해서 이 F한테 넣어주고, 이 섭씨 온도 부분이 지금 현재 C니까 C 넣어주면 끝나네요. 그쵸? 얘는 이 로직을 고민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조건 공식 다 나와 있으니까 얘를 활용해서 이 함수의 구조를 잘 다듬어서 실제로 리턴을 잘 시켜주고 그 결과를 잘 출력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얘 같은 경우는 사실 F 만들 필요 있나요? F 안 만들고 그냥 이거 리턴해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결과는 같아요. 그냥 이 연산 결과를 하나에 담아서 그 변수 넘겨준 것 뿐이고, 얘는 연산 결과를 어딘가에 담지 않고 그냥 연산 자체를 리턴해 준 것 뿐이에요. 근데 어차피 이래도 이 연산의 결과가 리턴이 될 거고, 그 리턴 결과가 이 자리에 남을 거고, 그거 출력하는 거니까 결국 똑같은 거죠. 이런 코드 구성은 사실 사람마다 성향 차이도 좀 있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냥 바로 직접 리턴하는 게 더 깔끔해 보일 때가 있고, 아니면 변수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게 더 깔끔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건 상황에 맞게 잘 유도리 있게 사용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얘는 입력받은 정수가 짝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달래요. 얘도 인풋으로 입력받은 게 아니라 인자로 넘어가고 있는 이 값이 짝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함수예요. 그걸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럼 일단 얘는 진짜 출력문밖에 없는데, 이것만 봤을 때 이 함수는 리턴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이것만 딱 봤을 때 이 함수는 리턴이 존재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이거 존재해야죠. 그래야 여기에 뭔가 값이 결과가 남을 거고, 그 결과를 치환할 수 있는 거니까. 중간에 줄바꿈을 좀 빼도록 할게요. 어차피 프린트는 줄바꿈을 해주니까. 그러면 리턴 값이 있어야 되는 함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만들면 되죠. 이제 뭔가 리턴을 해줘야 돼요. 일단 0이라는 거 하나 넣어놓고, 자, 이제 로직 생각하면 되죠. 입력받은 정수가 짝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야 돼요. 여기 인자 있으니까 매개 변수도 하나 있어야겠네요. 자, 지금 인자로 넘기고 있는 10이라는 값을 누가 받아요? 넘이 받죠. 매개 변수니까 함수 외부에 있는 값을 함수 내부로 연결해주는 매개체, 매개 변수 10이 들어올 거고. 자, 그럼 이 10이 짝수인지 아닌지 판별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판별 결과를 리턴해주면 돼요. 얘가 짝수인지 아닌지 판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가 10이라는 숫자를 보고 짝수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얘는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니까. 2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면 넘이라는 애를 2로 나눴는데 그 나머지가 0이라면 이게 짝수의 경우죠. 그럼 이때는 리턴 true 해주겠다. 맞으니까, 짝수가 맞으니까 true가 나와야 맞는 거고. 자, 그게 아닐 때에는 false, 거짓이니까 리턴 하겠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테스트 케이스를 더 늘려서 시험을 해봐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건데 잘 나오죠. 자, 근데 얘는 이렇게 쓸 필요 있나요?
이거 굳이 조건으로 따져볼 필요 있나요? 어차피 이 연산, 비교 연산에 대한 결과가 true 아닌 false로 남을 건데 그냥 이렇게 줘도 되죠. 이러면 이 식이 실행이 돼서 연산의 결과가 남을 거고 그 결과를 리턴해 줄 거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이 자리에 남긴다라는 거고 걔를 또 치환해서 출력하겠다라는 거니까 결과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일단 이제 리턴을 사용하는 예제 3개를 풀어봤는데 다들 그래도 잘 푸셨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다들 잘 푸셨고 이제 문제의 정답을 찾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이 정답을 찾아가기 위해 생각하는 이런 시간들이 되게 중요한 시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문제가 바뀐다고 해도 좀 다른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내가 사용해야 될 함수의 구조나 이런 형태는 어차피 문법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문법 안에서 내가 고민하고 로직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문제들이었는데 자, 밑에 있는 문제들도 계속 풀어보시면 돼요. 지금 3, 4, 8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되는 데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만약에 제가 드린 시간 내에 8문제를 다 못 풀었다 그러면 다음 시간 전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남은 건 다 숙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 푸신 분들은 뭐 코드.org나 코드업 같은 거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8문제 푸는 시간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금 27분이니까 일단 40분까지 풀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상황을 봐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문제까지 설명을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일단 이 두 문제 3의 배수랑 100보다 큰지 이걸 못하신 분은 없는 것 같고 이제 여기서 고민하시는 분들 좀 있고 여기서 고민하시는 분들 좀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일단 이거 2개 다 해결을 하셨던 이 두 문제 먼저 볼게요. 자, 입력받은 정수가 3의 배수인지 알려주는 함수를 구현하래요. 이건 뭐 다들 잘 하셔가지고 줄바꿈은 좀 지우도록 하고 자, 함수 이름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인자가 있으니까 매개변수 개수도 맞춰줬어요. 이 함수는 리턴 값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얘는 필요한 애죠. 그래야 이 안에 값이 남을 거고 그게 치환돼서 출력이 될 거니까. 자, 그러면 뭔가 리턴을 해줘야 돼요. 일단 넣어 놓을게요. 이러고 로직을 고민하면 돼요. 자, 이 넘겨받은 num이라는 숫자가 num이라는 애가 갖고 있는 값이 3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num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얘는 3의 배수가 맞죠. 그리고 이 경우가 아닐 때에는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근데 이거는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죠. 그냥 연산 자체를 리턴해 버리면 어차피 연산 결과가 리턴이 될 거고 그 연산 결과는 true 아닌 false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니까. 왜? 얘는 비교 연산이니까. 비교 연산, 논리 연산 같은 말이에요. 논리 연산이든 비교 연산이든 아무튼 그 연산을 넘겨버리면 이 연산의 결과는 true 아닌 false예요. 왜냐면 애초에 비교하고 논리를 따지는 연산이니까. 얘는 산술 연산이랑은 좀 다른 거죠. 이렇게만 넘겨주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값이 잘 나올 거예요. 테스트 케이스를 늘렸다고 가정을 해보고 자, 얘는 false, true, false, false, true 나오면 되죠.
잘 나오네요. 이러면 이제 문제 해결. 자, 이제 이런 간단한 문제는 쉽게 잘 해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자, 다음 문제. 얘는 입력받은 정수가, 그러니까 임자로 넘기고 있는 수가 100보다 큰지 알려주면 된대요. 100보다 크다 라는 거 간단하죠? 일단 또 함수 정의해줘야 되고, 이름 잘 맞춰주고, 인자가 있으니까 매개변수 하나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얘는 또 리턴 값이 필요한 애죠. 그래서 일단 에러가 안 나도록 만들어 놓고, 얘가 넘겨받은 인자가 만약에 100보다 크면 이때는 리턴 100보다 크니까 true, 이게 아니면 리턴 false. 100보다 큰지를 물어봤잖아요. 크면은 크다, 맞다 알려주면 되고, 안 크다 그러면 틀렸어, 안 커 라고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얘도 사실 이렇게 쓸 필요가 없겠죠. if를 나눠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 연산을 넘겨버리면 되니까.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다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이럴 때 테스트 케이스로 기준점이 되는 숫자를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00은 100보다 큰가요? 안 크죠. 100은 100과 같은 거지 크진 않아요. 그럼 false가 나오는 게 맞는 거니까.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까지 늘려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더 좋고요. 자, 이 둘은 워낙 간단한 문제였고 지금 많이 반복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들 잘 해결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다음 문제, 여기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문제가 다구나. 자, 1부터 100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들의 개수? 이거 맞나? 이상한 문제를 눌렀구나. 이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이거죠? 모든 약수의 합.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지금 고민을 좀 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자, 제가 이 문제에 대한 힌트를 드리고 이번 시간은 끝을 낼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문제를 다 풀어 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 풀이부터 또 이어서 하도록 할 건데, 일단 지금 이 함수가 가지고 있는 변수가 몇 개예요? 그러니까 get divisors sum 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변수를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세 개죠? 네. num이라고 하는 매개변수 하나랑 s, i, 여기서 선언한 지역변수 2개, 총 3개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얘도 물론 지역변수지만 이 함수는 변수를 3개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 함수 변수 선언하고 나서 요 밑에서 구현이래요. 그러면 이 변수들이 다 사용이 되니까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구현부를 우리가 실제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말고 다른 부분은 안 건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럼 얘네가 쓸모없는 변수들이었으면 애초에 만들어 놓지도 않았겠죠. 얘네를 활용을 하라는 말이에요. 자, 이 함수는 리턴이 필요하죠. 결과를 어딘가에 넣고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그걸 가지고 출력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리턴이 필요한 애예요. 그래서 이 리턴도 그대로 쓸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그냥 실행하면 0 나오겠죠. s는 0이니까. 근데 s 리턴하고 있으니까, 그죠? 자, 이 s는 의미를 sum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거예요. 이 i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던 반복문의 초기값으로 생각하시면 좀 더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얘네 둘을 활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입력받은 정수, 우리가 인자로 넘기고 있는 이 1000이라는 정수의 모든 약수,
우리가 아까 모든 약수 구하는 것까지는 했었죠. 그래서 1, 2, 4, 5, 20 뭐 이렇게 나오는 거 했었잖아요. 문제 아까 풀었던 거에 있는데 거기서 나온 그 약수들을 다 더하면 되겠네요. 그쵸? 지금 힌트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풀었던 약수가 이거였죠? 약수를 모두 출력하는 함수, 이 함수에다가 조금만 추가해주면 돼요. 왜? 얘는 그냥 출력이 아니라 그 약수들의 합을 리턴해야 되니까. 딱 이것만 다른 거예요. 그럼 합이라는 건 우리가 예전에 반복문 할 때도 했던 거잖아요. 썸이라고 하는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빈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얘한테 사과 1개, 2개, 3개 덧붙여서 더해가는 거 했었죠. 반복문 처음에 반복되는 구조를 찾아 나가는 방식에서 했었어요. 기존의 값을 잃지 않으면서 덧붙여 나가는. 지금 이 썸도 얘랑 똑같은 거죠. 결국에 우리가 이 함수를 돌렸을 때, 함수가 실행이 됐을 때 여기 안에서 뭔가 구현된 공간 안에서 약수를 구하는 공식이 들어간다면 그때 나온 약수를 썸에다가 덧붙여주면 되겠네요. 자,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합을 구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 같은 방식이에요. 이제 약수를 구하냐 소수를 구하냐 이런 것만 좀 다른 거지 다 같은 방식이고요. 네. 그래서 힌트를 좀 드렸고 다음 시간까지 이제 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복습 잘 해 오시고요. 문제 다 풀어 오시면 다음 시간에는 문제 풀이부터 또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